오은실 여사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며느리 하은을 위한 반찬부터 손질했죠. 새벽 5시에 마트에 들러 제철 채소를 사고 2시간씩 땀 흘려 만든 잡채와 장조림을 밀폐 용기에 정성껏 담아 택배 상자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도라지 무침엔 꿀을 섞고 매운 걸 못 먹는다 하니 김치도 맵지 않게 따로 담가 보내줬죠. 은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지만 내 딸처럼 여긴다고요. 비록 뱃속에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웃는 그 모습을 보면 그저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은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상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려는 듯 늘 은실을 극진히 챙겨주는 듯 보였죠. 명절이면 새 옷을 입고 큰절을 하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 집에 와서 참 따뜻해요.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은실은 처음으로 딸 코스프레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하은의 생일이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케이크와 선물, 손수 적은 편지를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조용히 초인종을 누르기 전 열린 창문 너머로 들리는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은의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는 은실이 알던 톤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아 진짜 시모 또 뭐 보냈대. 요즘도 저렇게 구시대 감성 충만한 사람들 있냐. 진짜 토할 뻔했어요. 또 어머님 거리며 쇼할 생각하니까 역겨워 죽겠네. 놓친네 진짜 지겨워요. 순간 은실의 손에서 케이크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자의 무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그 속엔 그녀가 손수 만든 단호박 케이크와 사랑하는 하은이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마이너스 어머님이라는 손글씨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은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죠. 세상이 조용해졌고 하은의 웃음소리만이 창 너머로 퍼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단 한 톨의 정이 없었습니다. 은실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건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미소 그것이었습니다. 은실은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 상자를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딸 코스프레 끝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은실은 더 이상 딸처럼 며느리를 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가면을 쓴 아이에게 진심을 줄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은이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거짓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은실의 참교육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오은실 여사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하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고 늘 주던 계절 반찬도 뚝 끊겼습니다. 택배회사 직원도 이제는 그녀의 집 현관을 지나쳤죠. 하지만 며느리 하은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마침 일이 많다며 시댁에도 몇 주째 발길을 끄는 참이었고 조용하니 좋다며 시어머니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편 역시 바쁜 일상에 시달리느라 어머니의 빈 공백을 의식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실은 우연히 SNS에 접속했다가 한 낯선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었지만 프로필 사진 속 흐릿한 배경은 눈에 익었습니다. 하은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찍었던 거실 벽에 걸린 민화 액자. 그 작은 단서 하나로 은실은 손끝으로 계정 안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딸 코스프레의 정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 연기 대성공. 내가 진짜 오스카다. 놓친 내 손마실에서 받아왔는데 아파트 앞 분리수거함에 직행 키읔키읔. 나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속은 다 버려야 해. 그게 며느리지 딸이냐? 아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받은 반찬 박스 모아서 컨셉 영상이나 찍어야지. 제목은 놓친 내의 정성 콜렉션 어때? 은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놀랍도록 차분했죠. 그녀는 천천히 계정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나도 역할을 내려놓을게. 그날 밤 은실은 평소보다 조금 더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단정한 옷 대신 은은한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긴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하나로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분명 그동안과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얼굴은 며느리를 예뻐하던 시어머니가 아닌 가짜를 상대할 준비가 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실은 조용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오랜만이라는 말 뒤엔 작은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보자고요. 맛있는 것도 해줄 테니 얼굴 좀 보자고. 하은은 반가운 듯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엄마 소리 한번 써먹어야겠다는 속셈도 있었습니다. 주말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위엔 낯익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 너무 맛있어요. 역시 손맛은 못 따라가죠. 은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들 그동안 어디에 버렸어요?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은실의 눈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윽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 안엔 스크린샷이 가득했고 하나씩 넘길 때마다 하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놓친네. 어머님 연기. 반찬 분리수거함 직행. 하은의 입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눈동자만 떨렸죠. 은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 엄마 역할 이제 그만하려고요. 딸 코스프레 하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서로 진짜 모습으로 지내요. 그날 하은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째 하은은 불안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귀가 뜨거웠고 누가 뒤에서 자신을 훔쳐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액자, 조명, 커튼. 모든 것이 은실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실에게서 무슨 연락이 왔을까 싶어 문자함을 열었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였다면 밥은 먹었니? 감기 조심해. 대추차 끓여서 마셔요. 이런 다정한 말들이 하루에 서너 번은 도착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적뿐이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심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요즘 엄마한테 왜 이렇게 연락 없냐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고립돼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문자 보낸 줄 알아? 딸을 엄마처럼 만들고 싶으셨다면 조금 더 예의를 가르쳐 보내셨어야죠.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냐? 하은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지금껏 숨겨온 모든 이중성이 순식간에 폭로된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은실 여사는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 대신 더 섬세하고 더 치밀하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실은 베란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하은에게 보내주던 그 상자와 똑같은 크기. 하지만 이번엔 주소가 달랐습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 이름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은실은 직접 만든 호박죽과 김치, 감잎차를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짧은 쪽지를 적었죠. 늘 고마워요. 아프지 말고 잘 지내요. 시어머니 드림. 하은에게 가야 할 정성이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식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식탁에는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빈 접시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지? 어디 갔어? 다들 나를 왜 모른 척해? 그녀는 꿈에서 울고 있었고 눈을 뜬 아침에는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은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은을 철저히 혼자 두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참교육이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놓인 마트 반찬 비닐봉지가 삐뚤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가 은실 여사로부터 받던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이제는 전부 사라졌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를 열면 가지런히 포장된 각종 찬거리, 때마다 갈아준 미숫가루, 손수 볶은 나물류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젠 텅 비어있는 야채칸과 냉동실 한 구석에 얼어붙은 만두 몇 봉지뿐이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은실 여사의 SNS 계정을 찾아보았습니다. 팔로우는 여전히 되어 있었지만 예전엔 없던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여름이 더위도 사르르 녹았네요. 그 사진 속엔 은실 여사와 둘째 며느리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엔 직접 만든 수육과 오이냉국, 복숭아 디저트까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고 캡션 아래에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우리 딸 같은 며느리 해시태그 고마워요 지수씨. 하은은 화면을 끄지도 못한 채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지수는 말수가 적고 눈에 띄게 애교가 있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시어머니를 챙겼고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전하며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었죠. 은실은 그런 지수에게 정성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하은이 가짜 애정으로 덮어뒀던 딸 코스프레는 이제 진짜와의 비교 속에서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아들과 함께 시댁에 들르자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은실 여사는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죠. 예전처럼 열렬한 반김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인사와 눈인사, 그리고 무표정에 가까운 미소 하나. 그것만으로도 하은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지수도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은실은 지수에게 고구마 튀김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수씨, 이거 어제처럼 했어요. 땅도 높은 걸로만 골랐어요. 하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속에서 묘한 질투와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 차올랐죠. 식사 후 은실은 거실에 앉아 두 며느리에게 각각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지수에겐 따뜻한 유자차, 하은에게는 시원한 생수 한 잔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 같았습니다. 하은은 그 컵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입술 안쪽을 세게 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침묵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은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은실 여사의 마음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조용히 둘째 며느리가 채우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은실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죠. 이제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요즘 따라 거울을 자주 본다. 화장이 어딘가 어색하고 웃는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예전엔 입만 열면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구는 게 익숙했지만 이제는 그 한마디를 꺼내는 게 뼈저리게 버겁다. 그녀는 은실 여사에게 보낸 문자에 아직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은 것을 보며 핸드폰 화면을 수십 번 넘겼다.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시댁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 예전 같으면 더 큰 걸 골랐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자격도 없어 보였다. 은실 여사는 문을 열고 하은을 보았지만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하은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이거 조금 늦은 봄 선물이에요. 키우기 쉽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은실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표정엔 감정이 없었다. 기쁘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저 평온하게 차가운 얼굴이었다. 둘은 거실에 앉았다. 하은은 연신말을 걸었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예전처럼 굴어보려 했다. 하지만 은실은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그 대화는 마치 혼잣말 같은 독백이었다. 그리고 은실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나를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나요? 하은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고르려 했지만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은실은 말을 이었다.
내가 딸이라고 착각했던 게 그렇게 우스웠나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간 진심이 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네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은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은실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그 감정은 스스로에게 해야 할 거예요. 나는 이제 나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그러니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은의 눈이 점점 붉어졌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건 정성이었고 믿음이었고 무엇보다도 사랑받을 기회였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맡에 놓인 그 작은 화분이 괜히 눈에 밟혔다. 그 화분처럼 자신도 물을 잃고 있었다. 감정이라는 물, 관계라는 햇살, 그리고 회복이라는 시간. 모두가 빠르게 말라가고 있었다. 하은은 요즘 유독 무언가를 정리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 정리함을 펼쳐놓고 예전 사진, 편지, 쪽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오래된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결혼 초기에 은실 여사가 보낸 편지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하은아,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렴. 우리 하은이 늘 고맙고 예뻐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은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았고 그 진심을 짐짓 가볍게 여긴 자신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진짜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칠 뒤 은실 여사가 자주 다니는 문화센터에서 지역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공고가 났다. 하은은 몰래 거기에 이름을 올렸고 일부러 같은 시간대에 배정을 요청했다. 봉사 당일 하은은 운동화에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은실 여사를 따라 걸었다. 거리 청소와 배식 준비를 함께하며 어색한 거리감을 견뎠다. 은실은 처음엔 하은을 보자 표정이 굳었지만 아무 말 없이 본인의 일을 계속했다. 하은은 그 옆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음식을 나르며 예전처럼 어머님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정말 필요한 행동만 했다. 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걷게 되었다. 가을 하늘은 높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한참을 걷던 중 하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날 들으셨던 말들. 그거 다 정말 부끄럽고 후회돼요. 정말 죄송해요. 은실은 발걸음을 멈췄다. 하은도 멈춰섰다. 처음이네요. 제 눈 보면서 그런 말한 건.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이제야 알아요. 은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엔 아직 경계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 어딘가엔 한 줄기 미세한 흔들림이 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도 조금은 좁혀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한 통의 메모를 작성해 택배 상자에 넣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먼저 해보고 싶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만은 담겠습니다. 며느리 하은 드림. 그 상자 안엔 직접 만든 장조림과 불고기, 그리고 직접 빚은 만두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넣은 밥상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밥상이 받는 이의 마음까지 데워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가을이 끝자락을 맴돌던 어느 토요일 오후, 은실 여사는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손주 생일을 맞아 소박한 점심상을 준비한 자리였다. 하은은 아침 일찍부터 도착했다. 이번엔 명령받은 것도 부탁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발적으로 나섰다. 은실은 부엌 한쪽에서 묵묵히 상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은은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입고 옆에 섰다. 그리고 말없이 나물을 무쳤고 국을 데웠다. 은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느려지지 않은 걸 보면 이제는 그 침묵이 전처럼 차갑기만 하지는 않은 듯했다. 손주들이 도착하고 둘째 며느리 지수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 들어섰다. 점심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은 둘러앉아 웃음소리로 식탁을 채웠다.
그 순간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말이 허울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실이 작은 아이에게 엄마가 싸준 김밥 잘 먹었어? 라 묻는 순간 둘째 며느리 지수가 말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은 언니가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직접 새벽부터 싸셨다더라고요. 그 말에 가족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하은을 바라봤다. 하은은 당황스러워하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니에요. 예전엔 어머님이 늘 챙겨주시던 거니까. 이젠 제가 좀 해보려고요. 그 순간 은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남편이 물었다. 하은, 무슨 바람이 불었어? 예전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더니. 그 말에 가족들은 웃었지만 하은은 웃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그동안 진짜 많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마음을 쉽게 생각했고 칭찬받으려고 연기만 했었어요. 딸처럼 대해주신 걸 당연하게 여긴 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 자리에 앉은 모두가 조용해졌다. 하은은 눈을 들었다. 은실과 눈이 마주쳤다. 제가 바뀌었는지는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으로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기회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은실은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남겼다. 먹어요. 식겠네요. 그 말은 단순한 식사 권유가 아니었다. 그건 나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지만 당신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은실 여사만의 방식이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 밥상은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을 마주한 자리로 남게 되었다. 겨울이 들어서며 서울의 바람도 더욱 매서워졌다. 은실 여사의 베란다엔 어느새 작은 화분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건 하은이 봄에 건넸던 딸 코스프레가 아닌 진심의 시작으로 내밀었던 작은 화분이었다. 그 화분 속 초록잎은 서툰 손길 속에서도 천천히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은실과 하은의 관계를 꼭 닮아 있었다. 그날 하은은 조심스레 다시 시댁문을 열었다.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반찬 몇 가지와 소박한 뜨개질 스웨터가 담겨 있었다. 직접 뜬 첫 스웨터였다. 은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하은의 방문을 더 이상 낯설어하지 않았다. 하은은 부엌에 들어가 은실의 옆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고 상을 폈다. 은실은 예전과 달리 그 손길을 말리지도 지적하지도 않았다. 식탁 위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던 된장 넣은 무국 끓여봤어요. 입에 맞으실진 모르겠지만 은실은 국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요. 맛있어요. 그 짧은 두 마디에 하은의 눈가가 다시금 촉촉해졌다. 그녀는 오늘 마침내 결심해온 한마디를 꺼내기로 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은실은 고개를 들었다. 하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저는 진심을 흉내냈어요. 칭찬을 받기 위해, 편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더라고요. 저 늦었지만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 말에 은실의 손이 잠시 멈췄다. 국숟가락이 조용히 그릇에 내려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은실은 천천히 손을 뻗어 하은의 손등을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요. 한 번쯤은 불러봐요. 하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그녀들 사이를 감싸고 있던 오랜 오해와 상처, 위선과 거리감이 천천히 허물어지는 듯했다. 눈물 한 줄기가 하은의 뺨을 타고 흘렀고 은실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딸 코스프레는 완전히 끝났고 진짜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별일 없는 오후였다. 국물이 따뜻했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하은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이었고 은실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손을 잡아준 날이었다. 이제 그들 사이엔 연극이 아닌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